안녕하세요. 네,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어요. 차량 인도량은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는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부가 수익이 늘었다. 제품의 마진이 늘었다. 원가 절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상하이 봉쇄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생산량이 괜찮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3분기에 생산이 제대로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6월 생산량을 견주어 봤을 때 훌륭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테슬라 주가가 100달러 넘게 올랐습니다. 600달러대였었는데 갑자기 800달러대로 넘어왔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특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75%나 팔았다. 액수로는 1조가 약간 넘는 돈이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투자로 손실을 좀 봤지만 테슬라가 가진 현금성 자산이 2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머스크가 말한 대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았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이유를 뒤로 숨긴 거 아니냐. 그래서 매도의 이유를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들을 이제 올렸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였냐면 현금 유동성 확보였어요. 정말로 현금 유동성 말라서 필요했던 게 아니냐. 뉴스의 말대로 코인을 파돈 1조 정도를 가지고 회사 부채도 줄이고 유동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회사가 가진 부채가 40조 정도 됩니다. 여기서 1조 원은 거의 의미도 없고 이 정도 이자를 막을 만큼 순이익을 못 내는 회사도 아닙니다. 현재 분기 순이익이 3조에서 4조 정도다 보니까 이 속도라고 하면은 거의 10분기 한 2년 반 정도면은 가지고 있는 총 부채를 다 갚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조 원이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아쉬운 상태가 아닌 기업이 굳이 비트코인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테슬라는 이미 순부채가 없는 기업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고 있죠. 이 순부채가 뭐냐면 이자를 가진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거예요. 한마디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을 팔 이유가 없는데 팔았다는 것 자체가 의아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판 거 아니냐. 우선은 머스크는 코인을 6월 13일쯤에 던진 걸로 보여요. 이때 고래가 엄청난 매물을 던졌다. 누구냐라고 했었는데 테슬라 보유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실제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5월 중순에 루나 사태가 터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도 불안한 조짐을 보였던 시기였었어요. 6월 달에. 이때 매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를 것 같지 않으면은 던져서 현금화 시켜두자라는 생각일 가능성도 있어. 그 당시 고래들이 좀 많이 판다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고래들이 다 팔고 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건데 먼저 팔자. 이런 생각으로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25%를 남겨두고 75%만 팔았는데요. 비트코인을 떠난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I will be back. 딱 이러면서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조금 떡밥을 남겨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비트코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테슬라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정시키기 위해서 약간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 것도 있고 도지코인은 팔지도 않았습니다. 워낙 싸게 팔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보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공매도 세력들 숏 커버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거셌던 게 2분기였거든요. 테슬라가 가장 취약한 2분기였었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었던 게 2분기였는데 이때 비트코인 매도도 하나의 옵션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매도 세력이 상반기에 테슬라 공매도 쳐서 번 돈만 10조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죠. 거기다가 빌 게이츠까지 공매도를 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확실한 카드로 비트코인 매도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가 봉쇄됐었잖아요 2분기에. 그리고 빌 게이츠 공매도 이야기 나와가지고 나머지 공매도 세력들이 더 달려들었었고 증시는 무너졌고 다른 빅테크들 다 무너졌는데 테슬라만 고퍼를 유지하고 있고 코인 시장 무너졌고 트위터랑은 법적 공방전 치르고 있고 테슬라는 주가 하락세로 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당장 공매도 친다면은 당신은 뭐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얘기가 테슬라요. 실제로 그 많은 공매도 세력들이 테슬라 공매도에 참여했을 것이다. 성장주가 성장이 꺾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넷플릭스가 보여줬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고퍼를 유지하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불안한 존재가 이 공매도 세력이었을 겁니다. 2분기 인도량도 영끌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량을 늘리기 위해서 배송지가 가까운 데 우선으로 배송해가지고 분기 말에 인도량 수를 끌어올렸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신경을 쓴 흔적이 아닐까. 실제로 6월달 인도량이 또 잘 나왔거든요. 2분기 실적도 매출과 이익이 모두 예상치보다 잘 나왔죠. 판매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2분기에 테슬라 모델 가격을 또 올렸잖아요.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격 인상도 쓴 게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5월달에 루나 사태로 코인 시장
크게 하락해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했던 테슬라도 주가 불안 요소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해버리면은 손실은 좀 나겠지만 1조가 넘는 현금이 들어오고,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불안 요소를 지워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테슬라한테 이제 남은 불안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트위터의 법적 공방전이 있는데요. 트위터를 인수하면은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터집니다. 그럼 테슬라 지분을 잃을 수가 있겠죠. 주주들도 반대 매매로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영리하게 이제 머스크가 이제 가짜 계정을 빌미로 해서 계약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줄어든다라고 봐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은 자동차 판매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금은 주문들이 밀려가지고 생산하는 족족 팔리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전기차라고 해도 안 팔리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 PER이 5배 수준이거든요. 테슬라 PER이 과거 수준으로 100배고 포워드로 잡아도 68배 정도 나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강했던 2분기에 테슬라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먹잇감이 테슬라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의외의 실적 호조세도 나오고 코인 매도, 그리고 트위터 인수 포기 같이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4월달에 1100슬라에서 이제 2달 만에 600슬라로 반토막이 났었는데, 갑자기 800슬라로 돌아오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뭐 하루에 1조 원씩 손해를 봤다라고 하니까 쇼커버링세가 들어오면서 호재 대비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만약에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는 예상이 어려운 일이 됩니다. 만약에 공매도 세력들의 의도대로 침체가 더 심해졌었고, 상하이 공장이 더 오래 멈추고, 루나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밑으로 하락했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테슬라 주식 담보대출을 무리하게 받은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600달러가 아니라 테슬라 주가가 500달러, 4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머스크도 이거를 대략 예상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위화도 회군 전략을 쓴 게 아닌가. 네 번째 이유는 테슬라 주가랑 비트코인 가격의 디커플링을 위한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년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과 테슬라의 주가 가격이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하죠. 나스닥 지수랑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테슬라 주가는 연동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좀 연동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또 빠지는 장세여서 뭐 코인 가격, 나스닥 지수 다 같이 떨어지고 다 같이 오르는 커플링 현상이 심해졌는데, 그럼 이런 입장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하락할 거고 테슬라 주가는 올라갈라 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연동이 심한 테슬라이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하게 끌어내릴 수도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관점도 가능합니다. 참 최근에 한번 괴류를 보도록 할게요. 6월 13일경 이후부터 바뀌었어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았을 거로 추정되는 날짜였죠. 이때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을 하고 반등세가 높지 않습니다. 약간 올라와 있죠. 그런 상태고, 한 달 동안 테슬라 주가는 그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괴리가 많이 벌어졌죠. 만약에 머스크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라고 판단했다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가 이에 대한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매도한 거다. 예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코인, 주식 매수, 매도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미리 공지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고점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뉴스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기에 편하죠. 근데 대중의 관심이 있을 만한 소재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미래의 이익들, 이익에 저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합쳐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사람들이 이제 가십거리 위주로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쏙 빠지는 경우가 많죠. 재무제표랑 뉴스를 같이 보시면은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은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재무제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다만 주가에 주는 심리적인 영향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장군, 멍군, 분주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이다. 그리고 순부채나 회사 이익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애플처럼 자사주 매입을 할 여력도 생기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8월달에 주식을 3대1로 분할을 하거든요.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중에는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현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좀 끝나갈 무렵에 주가 방어를 위한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